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 보는 의사원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간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숫자로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옛날에는 이제 간에 그런 딱딱하게 굳은 정도를 간 조직 검사를 바늘로 찔러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비침습적 검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요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저희 대한간학회에서 만성간질환에서 간 섬유화 평가를 위한 비침습적 검사 진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요거 PDF 링크를 좀 같이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이 굳는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간이 굳는다는 거는 결국 간에 섬유 조직이 생기고 탄력이 줄어들어서 말캉말캉한 게 아니라 많이 딱딱해져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귤 같은 거 그냥 밖에 까자마자는 되게 몰캉몰캉한데 공기 중에 이제 냅두면 이제 말라가면서 딱딱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간이 굳는 게 왜 중요한 거야? 간이 굳은 게 결국 간경화 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간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지방도 쌓일 수 있고,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간이 굳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예후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는 간이 굳는 거가 직접적인 연관을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이 많이 굳게 될수록 우리가 간경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합병증, 복수, 정맥류 출혈, 그 다음에 간성혼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정확한 검사는 아직도 물론 조직검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직검사라는 게 찌르게 되니까 통증도 좀 있고 운이 굉장히 나쁜 경우에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또 출혈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조직검사를 하자. 그 전에는 가급적 조직검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자. 이제 이런 비침습적 검사가 좀 대세가 됐어요. 대표적인 거 제일 그냥 3개만 딱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파이브로스캔. 우리가 정확한 이름은 이제 순간탄성 측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을 이렇게 이제 들고 계시면 간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파이브로스캔의 프로브가 여기 갈비뼈 사이로 들어와서 그 프로브에서 톡 이렇게 음파가 나오고요. 그 음파가 갔다가 돌아오는 속도를 이용해서 얼마나 간이 많이 굳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간이 굳을수록 빨리 음파가 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간이 많이 굳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한 14점, 15점 정도가 넘으면 간경화, 간경변증을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보통 초음파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색깔로 재는 기구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를 탄성 초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성 초음파는 아까 얘기 드린 파이브로스캔이랑 조금 다른 검사인데, 이 파이브로스캔은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 탄성 초음파는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바로 검사를 좀 할 수 있고, 대학병원 외에도 일부 이제 로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 초음파를 보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혈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피해서 측정을 조금 할 수가 있고, 초음파 검사하면서 따로 검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간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간탄성 측정법이든 아니면 탄성 초음파든 간의 일부만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쪽 분야의 끝판왕이 또 MRI를 이용한 자기공명 탄성 검사라고 MRE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RI 기법을 이용을 한 건데요. 앞서 파이브로스캔이나 아니면 탄성 초음파가 간의 일부만 측정을 했던 반면, 자기공명 탄성 검사는 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지방 점수도 어느 정도는 재줍니다만 그렇게 간 전체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임상시험 하기 전에 이런 자기공명 탄성 검사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기공명 탄성 검사 국가에서 급여가 되지가 않아서 한 번 검사할 때 한 20만 원 정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자기공명 탄성 검사에서도 조금 결과가 좋지 않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조직 검사까지 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제가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들한테 이런 파이브로스캔이나 아니면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 저 간 수치 정상인데 이거 굳이 받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간이 굳는 정도는 간 수치, AST, ALT, 간 수치랑 비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간경화나 간암 환자 중에서도 간 수치가 정상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굽는 거가
항상 피검사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간이 많이 굳는 걸로 알려진 위험군들이 있잖아요. 만성 비형간염, 만성 C형간염,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심한 지방간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피검사가 정상이어도 비침습적으로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평소에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 검사를 했는데 간이 굳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 치료입니다. 뭐 B형간염이나 C형간염 때문에 굳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죠. B형간염이라면 항바이러스제, C형간염이라면 항바이러스제. 술을 많이 먹는 분이라면 원인인 술을 줄여야 되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새는 이제 뭐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간이 굳었다 하면 살을 빼고 이제 좀 체중 관리하고 당뇨 조절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 이제 정기적으로 간이 더 굳지 않는지 저희가 추적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이런 비침습적 검사는 간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요새는 이제 간 조직 검사 말고도 비침습적 검사, 아까 얘기 드렸던 파이브로 스캔, 횡파탄성 초음파, 그리고 자기공명 탄성 검사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꽤 정확하게 간의 굳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라면 너무 이제 간 수치만 믿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한번 비침습적 간 섬유화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가 전반적 예후 예측이라든지 그런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미 뭐 소화기 내과를 다니고 계신 분이면 괜찮은데 소화기 내과를 다니고 있지 않은데 사실 간 질환 고위험군들이 꽤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당뇨 환자분들, 이제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한번 검사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